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음,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룹 바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바이를 할 때 묶어줄 컬럼은 연도별로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요. 그리고 평균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이게 연도별 기대 수명 평균이에요. 전 세계. 그죠? 연도별 기대 수명 평균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142개 국가가 있었잖아요. 전 세계 142개 국가에 1952년도 142개 국가의 기대 수명 평균값, 그리고 2007년도 그리고 142개 국가의 기대 수명 평균값. 아마도 그냥 꾸준하게 쭉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죠?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려볼까요? 음, 뭐, 여기 인덱스가 있고, 여기 밸류즈가 있으니까, 인덱스와 밸류즈 가지고서 그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요. PLT 파이플런 모듈만 이용하실 때에는, 이거를 변수 하나에다 저장하고요. 변수에다 저장하고, 이게 시리즈니까, 인덱스들을 X축에, 그 다음에, 그리고 values를 Y축에 해서 플랫을 그려주면 돼요. 그런 방법이 있고, 만약에 C본을 이용하면 굳이 저런 계산이 필요 없이 바로 선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냐면 데이터 프레임에 겟마인더를 그냥 바로 주고요. 그 다음에 X축에 그 연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Y축에 기대 수명을 주고요. 라인 플롯에도 뭐가 있냐면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에스티메이터를 평균이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더 추가할 수가 있냐면 마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마커들이 찍혀 있죠. 그 다음에 옆에 그 약간 강물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강물처럼 나와 있는 거는 이것도 에러바예요. 그러니까 펴, 어, 뭐 에러바를 모든 점에서 이렇게 에러바를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마치 강물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러바를 넌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딱 선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 여기 찍혀져 있는 점들은 여기 그 평균값 찾은 그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연도에 따른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그린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에러바는 남겨두셔도 될 것 같고요. 남겨두고 싶지 않으시면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뭐 루안다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그런 나라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같은 연도에 그런 나라가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런 값이 평균을 떨어뜨리긴 하겠지만 142개를 다 평균을 내게 되면 그냥 꾸준하게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륙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대륙별, 기대 수명의 평균, 평균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겟마인더, 그룹을 묶어주죠. 그룹 바이. 여기서는 그룹을 묶어주는 조건이 두 개겠죠.
연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 수명을 찾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952년도에 5개 대륙, 비대수명 평균 값들. 그 다음에 1957년도 5개 대륙, 비대수명 평균 값들. 이렇게 나오죠. 음. 제일 마지막에는 2007년도 5개 대륙, 비대수명 평균 값들.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시각화를 하면 좋을까요? 대륙별로 선을 따로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X축은 연도로 하고요. X축은 연도로 하고, 그 다음에 Y축은 기대수명 평균으로 하는데, 대륙별로 다른 선을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음. 자, 그래서 그걸 해보면은요. C1 라이브러리, 여기서 그냥 라인 플롯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갭마인더 전체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축을 연도를 쓰시면 돼요. 연도를 쓰시면 되고, Y축을 기대수명으로 하겠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색깔을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색깔을, 어, 컨티넌트, 대륙으로 넣는 거죠. 대륙으로. 그 다음에 아마 그 라인 플롯에서도 에스티메이터가 기본값이 평균일 거예요. 그죠? 바플롯에서도 에스티메이터는 평균을 계산하는 게 기본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스티메이터는 안 넣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일단 요것만 한번 그려볼까요? show. 네. 선들마다 조금씩 다 음영이 다 들어가 있죠. 이거는 전부 다 그 에러바예요. 에러바. 그래서 에러바를 없애겠다. 이거를 넌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딱 선으로만 그려줍니다. 그리드를 넣어볼까요? PLT.점 그리드.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여기다가 마커를 넣을 수도 있어요. 마커를 넣고 싶으시면 마커 이렇게 하고서 동그라미 넣겠다라고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마커가 다 들어가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음, 여기 범례에도 같이 있으니까 X축은 연도, 그리고 Y축은 기대수명, 그리고 5개의 색깔은 5개의 대륙을 의미합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찾아보시면 오세아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 2개 국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2개 국가의 그 기대 수명 평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어, 오세아니아 대륙은 그 굉장히 초반부터 기대 수명이 높았었네요.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는 그렇게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진 않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대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가 아시아 대륙, 그리고 마지막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 아프리카 대륙이 아무래도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기대 수명이 많이 낮은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사회적인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경제적인 게 안 좋다거나 의료 환경이 안 좋다거나 그런 등등이 아프리카가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겠죠. 어, 그런 기대 수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시아는 굉장히 빠르게 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 대륙에 근접해 가고 있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럽과
그 오세아니아 지역은 원래가 좀 그 기대 수명이 많이 예, 높았었던 그런 나라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런 대륙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기대 수명만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연속형 자료들 중에서 어, 뭘 볼까요? 기대 수명 옆에 나왔던 게 인구 아니었나요? 인구, 인구가 아마 팝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저희 팝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팝. 이 팝이라고 하는 인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도 우리 두 개 한번 찾아볼게요. 인구가 최대인, 그죠? 인구가 최대, 최대 값인 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은 겟마인더에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겟마인더 점 탑이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탑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에요. 이 메서드 이름과 마침 컬럼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점을 쓸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괄호.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쓰셔야 돼요. 얘가 같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겟마인더 그리고 팝이라고 하는 문자열 그리고 최대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역시나 중국입니다. 2007년도 아마 꾸준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국도 그래서 인구 조절 뭐 그런 정책을 썼고 최근에는 다시 또 뭐 그 출산율이 너무 낮아졌다고 중국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적어도 이때까지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나라고요. 숫자가 13억입니다. 13억. 아마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아마도 인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인도하고 중국이 역전이 됐나요? 인구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진 것 같긴 한데. 인구가 최소값인 행도 한번 찾아볼까요? 인구가 최소값인 행도 한번 찾아보시면 겟마인더 그리고 겟마인더 마찬가지로 같다 최소값과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찾고 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름이 되게 사우토메 앤 프린시페라고 되어져 있군요. 이름이 참 길군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1952년도 6만 명인 거죠. 6만 11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이런 나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도 작고 1인당 GDP도 굉장히 작고요. 근데 기대 수명은 루안다에 비해서는 그죠? 루안다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서는 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대륙별 인구 변화. 그냥 대륙별 인구 변화라고만 할까요? 음, 대륙별 인구 변화를 변화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구 변화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륙별 인구 변화라고만 썼지만 연도별, 대륙별, 그리고 인구의 뭐 평균값이라거나 그런 거를 보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는 연도별, 대륙별, 인구, 평균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겟마인더, 그리고 그룹바이, 여기서는 두 개 컬럼으로. 앞에는 연도, 뒤에는 대륙.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합이라고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도 여기까지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덱스 연산자, 그리고 합.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평균,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1952년도 아프리카 대륙부터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인구 평균값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2007년도 아프리카 5개 대륙의 인구의 평균값들이 계산이 된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컬럼 이름이 그 원래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던 속성들의 이름,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 이름이나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 이름과 동일한 경우에는 점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대괄호 안에다가, 그러니까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문자열로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그룹 바이를 할 때에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때에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룹 바이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음. 요거는 평균값이고요. 요거는 평균값이에요. 근데 평균값을 찾는 것보다는 합계를 찾는 건 어떨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인구를 보고 싶은 거면, 그죠? 실제로 1952년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인구, 그 다음에 뭐 1952년도 아시아 대륙 전체의 인구, 이렇게 인구 전체를 보고 싶으면 평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계를 계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합계로 바꿔볼게요. 그럼 뭐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메서드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러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 내용들, 여기 있는 숫자들, 이건 실제로 그 인구 합계죠. 2007년도 아시아 대륙 38억이죠. 인도랑 중국이랑 이렇게 합치면 거기만 해도 벌써 거의 20억이 넘어가니까 네,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값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거를 그려볼게요. 어, C번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데이터 프레임을 겟마인더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연도로, Y축을 여기서는 인구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륙별이라고 하는 건 휴, 컨티넌트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엇을 명시하셔야 되냐면 에스티메이터는 써주셔야 돼요. 평균이 아니잖아요.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썸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것만 먼저 그려보고요. 옵션들을 바꿀 수 있는 것
있으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우선 에러바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색깔들이 겹쳐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에러바를 넌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뭐 마커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마커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드 정도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아 대륙의 인구가 너무 많고요. 다른 4개 대륙에 비해서 단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른 4개 대륙은 인구를 다 합쳐봐야 10억이 안 돼요. 자, 여기에 0.0부터 4.0까지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위쪽에 뭐가 있어요? 2 그리고 9라고 써져 있죠. 이거 10의 구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숫자 곱하기 뒤에다가 0을 9개를 더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가 10억 단위인 거예요. 10억 단위. 여기가 40억, 여기가 30억, 20억, 여기 10억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륙들은요. 대륙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인구들을 다 더해봐야 10억이 안 돼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 보세요. 오세아니아 대륙은 0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너무 달라서 그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0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0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대륙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가 너무 가팔라요. 그죠? 어, 어, 15억 정도에서 거의 40억에 근접하게 이렇게 굉장히 급하게 기울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비하면 다른 대륙들은 거의 평평해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자세하게 볼 수가 없어요. 플라트리를 이용하시면 인터랙티브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만 확대해서 본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시버는 여기만 확대해서 본다 뭐 이런 개념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시아는 너무 크니까 이 아래쪽만 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요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대륙을 제외한 4개 대륙의 인구 변화만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티넌트가 무엇인 거를 빼버리는데요. 아시아인 거를 빼버리면 되죠. 그냥 C본에서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C본,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 갭 마인더라고 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불리언 인덱싱 쓰는 거예요. 갭마인더의 컨티넌트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아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음. 그러면 이 불리언 인덱싱으로 찾은 데이터들은 아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륙들만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맞아요?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아시아를 제외한 데이터를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거라면 변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X축, Y축 두시면 돼요. X축은 연도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인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대륙별로 컨티넌트별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에스티메이터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에스티메이터는 썸으로 하겠다. 그리고 에러 반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lt.grid, plt.show.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죠. 어, 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단위가 여기 보시면 10의 8승이라고 되어 있죠. 10의 8승입니다. 그러니까 2억, 4억, 6억, 8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륙 전체를 합쳐도 중국 하나 인구도 안 되는 거군요. 네. 자, 이렇게 보면 그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가 되게 빨리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럽 대륙이나 오세아니아는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기대 수명도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원래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기대 수명 자체가 높은 쪽에 있었고 기울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완만하게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유럽하고요. 그다음 빨간색 오세아니아를 보면 인구가 어, 오세아니아는 거의 변화가 없고요. 전체 인구가 거의 변화가 없고 연도별로. 그다음에 유럽 쪽은 증가를 하고 있기는 있어요. 4억에 거의 4억에서 6억 정도로 늘어나기는 늘어났지만 완만하죠. 완만하죠. 아메리카 대륙하고요. 아프리카 대륙은 인구가 그래도 빠르게 늘어나는 편이에요. 다른 대륙들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나는 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아메리카 대륙은 거의 직선에 가깝게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프리카 대륙은 처음에는 약간 완만하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쑥 하고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수가 2000, 아마 2002년이겠죠. 2007년인가? 2002년인지 2007년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2002년이겠네요. 거기서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와 2007년 사이에 2002년도와 2007년 사이에 인구수가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 수명을 받고 기대 수명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기대 수명과 그 인구를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네, 되셨습니까? 인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할게요. 뭐 특정 국가의 인구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나라 이름 뭐 중국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국가 이름 찾아가지고 그려보시면 될 거고요.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그 마지막 컬럼이 뭐였었냐면 1인당 GDP라고 하는 컬럼이 있었을 거예요. 1인당 GDP. 아마 컬럼 이름이 GDP, 그 다음에 대문자 P, E, per, cap 이렇게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1인당 GDP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최대값, 최소값 한번 찾아볼까요? 어, GDP, per cap이 최대값인 행 한번 찾아볼까요? SQL 시간에 우리 아마 요거 쿠웨이트였었다라고 하는 거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자, 겟마인더에서 컬럼 찾으시면 돼요. GDP 하시면 요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겟마인더 GDP 최대값 이렇게 호출해 주시면 되죠. 1957년도의 쿠웨이트입니다. 2007년도가 아니라 굉장히 과거에서 GDP가 되게 높았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SQL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산유국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유 가격이 높을 때 그때 1인당 GDP는 굉장히 높았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1인당 GDP도 많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국가의 경제가 석유라고 하는 거의 단일한 산업에 의해서만 국가 경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였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였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GDP per cap, capita 1인당 GDP
캡이 최소값인 횡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찾으실 수 있으시죠? getMinder GDP 캡 같다. 그리고 getMinder GDP 최소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콩고였었습니다. 콩고. 콩고고요. 2002년도 비교적 최근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GDP가 1000달러도 아니고요. 241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고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 쿠웨이트와 그 다음에 콩고라고 하는 거 있죠. 쿠웨이트와 콩고만 놓고 그 GDP 변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웨이트, 쿠웨이트 1인당 GDP 변화. 1인당 GDP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는 연도별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연도별로 보겠다는 얘기고, 그럼 쿠웨이트만 따로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웨이트 데이터 프레임 하고서 찾으면 될 것 같죠? 겟마인더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찬가지로 불리한 인덱싱으로요. 겟마인더의 컨트리가 같다. 오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문자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쿠웨이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네, 쿠웨이트만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요. 연도는 5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개 연도 그리고 1인당 GDP가 이렇게 있죠. 1인당 GDP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선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그래프로. 그러면 라인 그래프, 라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웨이트 그리고 x축은 연도를 쓰시면 되고요. y축은 GDP per cap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커 넣을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plt 점 그리드 plt 점 슈. 네. 그러니까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의 1인당 GDP를 보시면요. 10만 달러가 넘었다가 8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달러 넘었다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만 달러. 사실 4만 달러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미국이나 이런 나라도 10만 달러가 넘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3만 달러대 진입했나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이게 4만 달러라고 하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때쯤 그러니까 1950년대나 1970년대에 원유값이 아마도 그러니까 이때 그 검색을 해서 웹을 검색을 해서 이때 원유 가격의 변화 이런 걸 찾아볼 수 있겠죠. 어, 이게 원유 가격 변화를 연도별로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비교하는 거를 같이 놓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로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인가? 네, 뭐 그런 거를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겟마인더만 보면 그건 없으니까. 되셨을까요? 되셨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저는 되게 쉽게 쉽게만 하고 있어요. 복잡한 그래프 그렇게 많이 안 그리고. 콩고 한번 볼까요? 콩고. 콩고가 국가 이름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 좀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 자, 이번에는 콩고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고의 1인당 GDP. 일단 문자열 붙여넣기 먼저 좀 할게요. 그래서
변수 이름은 콩고 df라고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갭마인더에서 불리언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고요. 갭마인더의 국가 이름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 붙여넣기 한 거를,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콩고 데이터 프레임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이란 뜻이겠죠, 아마도.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1인당 GDP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숫자를 살짝만 봤는데. 700달러고 200달러 대잖아요. 700달러 대에서 90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200달러로 떨어져 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계열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그래프도. 라인 플롯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홍보, 그리고 X축은 연도, Y축은 1인당 GDP 퍼 캡. 여기서도 마커만 넣을게요. 마커를 동그라미로 넣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격자 넣어주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군요. 콩고가 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금액이 별로 크진 않지만 그래도 증가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군요. 계속해서. 자, 이 얘기는 그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콩고는 경제가 오히려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상황에 있는 나라였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경제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금액 자체도 얼마 안 되지만 정말 꾸준하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거를 또 그러면 봐야 되겠죠. 왜 콩고는 경제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것인가? 뭐 여기도 뭐 1년 내내 전쟁만 하는 나라인가? 어, 아니면은 뭐 1년 내내 질병이 있는 나라인가? 등등. 아니면은 뭐 콩고에서의 산업들은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 어,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그 특정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만 여기 쿠웨이트라고 하는 나라와 그다음에 콩고라고 하는 나라 특정 두 개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나라를 살펴본 이유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그다음에 이렇게 최소값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봤었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대륙별로 차이가 있나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별, 대륙별 1인당 GDP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1인당 GDP, 여기서는 1인당 GDP 평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어, 여기서는 합계가 의미가 없는 게 왜 그럴까요? 연도별로 1인당 GDP, 연도별, 그리고 대륙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본다는 얘기는 연도별로 본다는 얘기고요. 연도별로 본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륙별로 나눠서 보겠다는 얘기고요. 맞아요? 음. 근데 왜 합계를 하지 않고 평균을 할까요? 대륙마다 국가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개수, 그 다음 저쪽에 오세아니아에 있는 국가 개수 다르죠. 그럼 그 오세아니아는 두 개 국가에서만 합계를 낼 거고요. 아프리카에는 뭐 100개까지는 안 되겠지만 몇 개 나라 합쳐가지고 합치겠죠. 예, 국가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합계를 계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인구는 합쳐서 합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지만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값을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겟마인더를 그룹별로 묶어주면 되겠죠? 묶어주는 조건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연도로 묶고요. 그 다음에 대륙별로 묶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GDP per cap을 찾고요. 여기에서 평균값을 찾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죠. 2002년도 5개 대륙, 2007년도 5개 대륙 이런 식으로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는 그룹 바이 되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그룹 바이.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는 X축으로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GDP 평균값들은 Y축으로 가져다 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각각의 대륙들은 다른 색깔의 선들로 표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라인 블럭 데이터 프레임은 갭 마인더 X축은 연도 그리고 Y축은 여기서는 GDP 해. 그 다음에 색깔을 다르게 할 거죠. 컨티넌트별로 색깔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도 에러바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격자 넣어주고요. 그래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륙별로 그 GDP 평균값이 1인당 GDP 평균값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군요. 근데 오세아니아의 그 증가하는 속도와 그 다음에 유럽이 증가하는 속도는 거의 비슷하네요. 경향도 완만해질 때 같이 완만해지고 있고 같이 빠르게 증가할 때 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오세아니아는 굉장히 비슷하게 그 경제 상황이 바뀌고 있고요. 바뀌고 있고 파란색은 여기 보니까 아시아 대륙이죠. 아시아는 오르락 내리락이 있네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쯤에 조금 빠르게 증가했다가 다시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가 다시 80년대에서도 90년대까지 약간 다른 연도간 좀 빠르게 완만해졌다가 다시 빠르게 2000년대 이후에 또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아메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잘 사는 나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캐나다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나머지 남아메리카 쪽이랑 이쪽은 못 사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시아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시아랑 큰 차이가 없어요. 평균을 보면. 네,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 네. 그리고 너무 아프리카는 너무 밑에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이런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변화하는 모습만 한번 살펴봤어요. 연도별로 변하는 모습만 살펴봤고, 어, 쉬는 시간이 거의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무엇을 찾아볼 생각이냐면, 이 자료에서 가장 최근 연도는 2007년이죠. 그래서 2007년에
2007년 1인당 GDP 상위 10개 국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찾을 수 있으면 비슷한 방법으로 2007년 1인당 GDP 하위 10개 국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연도를 2007년으로 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최근 자료니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일 잘 사는 나라 10개, 그리고 제일 못 사는 나라 10개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